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을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해 경주 지역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경주 화랑마을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정상 운영되기까지 적잖은 예산 투입과 이용객 유치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부실 논란을 빚어온 수리온 헬기를 개조한 기종인데 국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4시 46분쯤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서 해병대 마린온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해병대 소속 조종사 45살 김모 중령 등 5명이 숨지고 정비사 42살 김모 상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해병대 측은 오후 5시쯤 자체 진화를 완료했고 사고 헬기는 전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사고 당시 마리온 헬기가 정비 후 시험 비행을 하던 중 약 10m 상공에서 갑자기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노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조해 만든 상륙 기동형 헬기입니다. 해병대 측이 이 헬기를 지난 1월 인수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마리논의 모태인 수리온은 지난 2012년 1조 3천억 원을 들여 개발했는데 그동안 방산 비리 의혹과 각종 부실 논란에 휩싸이며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경북 지역도 온열 질환과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 경북 지역의 온열 질환자는 모두 64명으로 이 가운데 40%가 60대 이상이었고 대부분 열 탈진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가축 폐사도 잇따라 지난달 25일 이후 63개 축산 농가에서 닭 3만여 마리, 돼지 1,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도내 초중고교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대해초등학교가 오는 24일까지 하교 시간을 12시 30분으로 2시간 앞당기고 양학중학교는 오는 20일까지 오후 3시 30분으로 하교 시간을 앞당기는 등 포항 지역 10개, 경주 4개 학교 등 도내 19개 학교의 하교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지난해부터 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인구가 밀집한 양덕동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드 펠릿을 태워 연료를 만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민들은 바이오매스 발전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목재를 태우는 화력발전소나 다름없고 목재 펠릿을 사용해도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 펠릿의 주 원료가 되는 폐목재 그리고 폐가구 이런 것들이 원료가 되는데 가구를 만들 때 쓰였던 접착제나 이런 것들이 타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조사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목재 펠릿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량이 석탄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발전소에 영향을 받는 포항시 양덕동과 흥해읍 일대 주민만 10만여 명이 넘지만 주민 소수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데다 최근 주민 설명회마저 파행을 빚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홍보했고 주민들이 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제 주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지 이렇게 반응들을 많이 하시니까. 게다가 발전소가 들어서는 흥해 양덕 일대는 지난해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 논란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곳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환경단체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환경단체는 포항시가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 유치한다고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막상 반대하니까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좀 발을 빼고는 있는데 해당 업체는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포항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또 많이 예민한 그 부분이 있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서 주민들이 주거 환경권 훼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포항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올해 지역 혁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철강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의 철강 및 연관 기업으로 매출액 300억 원, 상시 고용 인원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며 업종을 전환할 경우에 최고 600만 원, 기술 지원과 글로벌 사업화의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시니어 기술 창업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모레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경주 지역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자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주환경에너지가 경주시가 정한 근무 인력과 인건비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주시는 소각장 근무 인원을 50명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인원은 44명에 불과하고 연평균 3,00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정해진 임금의 60-7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에 추석에 그냥 회사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고도 특권 처리를 안 해줬는 거에 대해 지금까지 안 해줬습니다. 특히 소각로 정비 작업을 하면 다이옥신과 각종 중금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도 회사는 허술한 안전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주시가 이런 부당한 행위를 수수방관해 민간업체에 배만 불리고 있다며 소각장은 공공시설인 만큼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해서 안전 발생이라든지 산업재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관리 감독 부실이고. 회사 측은 소각장을 가동한 이후 누적 손실이 4억여 원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다른 지역 소각장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했고 안전장비도 법규에 따라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주시도 이번 문제는 노사 간의 협의 사항이며 소각장을 시가 직영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아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1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가지고 사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노조 측은 회사가 노동 여건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모레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파업으로 소각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사나흘 뒤면 생활 쓰레기를 더 이상 반입할 수 없게 되는데 경주시와 회사 측은 비노조원 근무와 외부 업체 위탁 처리 등을 통해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경북 일자리 포럼 내 분과 성격인 일자리 청년 포럼단 4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일자리 청년 포럼단은 대학생 등 청년과 창업 컨설팅 관계자를 멘토로 연결해 워크숍, 팀별 과제 등을 통해서 청년 사업 아이템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 100인 포럼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서 지난해부터 일자리 청년 포럼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 기능을 갖춘 경주 화랑마을이 완공 석 달 반 만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10월 정식으로 개원할 계획인데 정상 운영까지는 적지 않은 예산 투입과 이용객 유치가 관건입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눠 실내 활쏘기 생존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은폐물 뒤에 몸을 숨긴 뒤 앞부분이 고무로 된 화살로 상대를 많이 맞히거나 상대편에 있는 5개 관역을 많이 뚫는 팀이 이기게 됩니다. 사람 맞추기도 어렵고 활을 장전하는 것도 자체가 어려운데 되게 재밌고 나중에 활 쏘기 대회 같은 데 가도 좋은 것 같은 경험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전체 370여 미터의 다양한 장애물을 갖춘 체험시설. 흔들리는 밧줄을 딛고 앞으로 가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집 라인을 타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자 얼굴에는 피로감과 함께 해냈다는 자긍심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힘들고 무섭고 겁도 많이 났는데 사람들이 도와줘서 고맙고 뿌듯합니다. 화랑 문화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3월 준공된 복합문화관광공간 경주 화랑마을이 오는 10월 개원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예약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서울 등 여러 곳에서 많은 문의와 예약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패의 관건인 이용객이 예상만큼 올지는 불투명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필요한 최소 예산만 154억 원, 반면 예상 수입은 103억 원으로 50여억 원의 세금이 더 필요하고 시설비를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 특화된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이용객 유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보건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주 월정교가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역사문화건축 부문에서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주요 학회가 대거 참여하고 국토교통부 등이 개최하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와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데 경주 월정교는 대한건축학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 월정교는 우리나라 교량 건축 기술의 백미로 누교에 이어 최근 물루를 준공해 착공 10여 년 만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주 신라공고가 국방부 지정 전문기술 부사관 양성 군 특성화고등학교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공고는 국방부와 경북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 졸업생들은 36개월간 군 복무를 한 뒤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개 고등학교가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 선정되면서 군 특성화고는 24개로 늘어났고 도내에서는 기존 영주 경북항공고등학교와 함께 2개 교가 됐습니다.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한 달가량 더위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초복인 오늘도 가마솥처럼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열돔 현상 때문인데요. 대기권 중상층 고기압이 정체하고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면서 더위가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한 달간 폭염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영덕과 포항, 경주는 사람 체온보다 높은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오존 역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4도에서 3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4도, 낮이 되면 울릉도 32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뜨거운 날은 이어지겠고요.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재창업 교육과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재창업자와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 지원 규모는 130여 개 과제에 150억 원이며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온라인 K-스타트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설린대학교 산하협력단은 경북도 다문화가족 기금을 지원받아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로봇 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은 소프트웨어와 로봇의 기본 원리, 체험 등이며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다문화 가정 청소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만화가 12명의 역사 만화전 전쟁과 가족이 오늘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경주문화재단과 한국만화영사진흥원이 광복 73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이번 만화전에는 이현세, 허영만, 윤태호 등 12명의 작품 10석점이 전시됐습니다. 전시 작품들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전쟁과 같은 삶에서 개인과 가족이 겪는 아픔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5월달 경북 동해안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증가세로 전환됐고 여신은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수신의 경우 정기예금이 큰 폭으로 늘었고 여신의 경우 기업 대출이 줄고 가계 대출은 증가폭을 유지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여신은 늘었습니다. 안동병원에 설치된 경북 권역 외상센터가 전국 12번째로 공식 개소했습니다. 권역 외상센터는 중증 외상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시설로 24시간 가동되는 외상 전용 수술실과 중환자실, 외상 전용 혈관 조형 촬영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동병원은 권역 외상센터와 닥터헬기의 연계 진료로 경북 지역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효자동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내부 15제곱미터와 냉동고, 간판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